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만에 오름세를 타면서 2360선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는 짙었는데요. 여전히 거래 금액 규모는 작았지만 어제장에서 지수를 올린 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44% 상승한 236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올랐었죠. 0.53% 올라서 64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유료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2부의 첫 문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으로 열어볼 거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듣도록 하겠고요.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 점검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외환영웅께서 지금 포트에 담고 가고 계신 종목들을 보고 계시는데 외환영웅의 종목들 거의 대체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두 자릿수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8월 8일에 해주셨던 일진디스플레이인데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지금 15.6%의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또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여전히 포트에 담겨있는 한온시스템도 눈에 띕니다. 4% 수익 중이고 그 밖에 사막콘덴서도 10% 가까이 지금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하나 더 있으시죠? 살펴볼게요. 8월 22일 어제 주셨던 종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신규 편입이 됐는데 벌써 2.4% 수익을 기록 중에 있으니까 기분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되면 리뷰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예, 오늘 외환영웅의 리뷰 종목은 없으시고요. 저희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드릴 텐데요.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구체적인 의견 들어볼게요. 예,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항생 지수와 S&P 500이 횡보 상방으로서 방향이 비슷하고요.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만 어쩌면 약간의 어제 0.4% 올랐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 횡보로 제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종목도 아직은 안 들었고요. 기존 종목만 홀딩해 주시고요. 항생지수 및 해외 선물을 보시면 어쩌면 우리나라 주식 코스피 개별 종목의 방향을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종목도 리뷰도 해드리고 신규 종목도 드리지만 해외 선물 방향과 가격을 계속적으로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이 해외 선물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스피와 개별 종목의 방향 또한 하락일지 상방일지 아니면 현금 보유할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해외 선물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그 방향과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주신다면 개별 종목 매매하시고 주식을 매매하시는 데 있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항생지수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서 공격적 매수가 27,496이 지지가 될 때 지속 상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항생지수를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7,496이 깨지면 안 사면 됩니다. 깨지면 안정적 매수가
27,442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큰 흐름으로 상승과 하락을 하다 최근에 며칠 동안 횡보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식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또 국제유가도 방향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국제유가를 매매하실 분들은 오늘은 횡보로서 자, 크게 보겠습니다. 위에서는 48.81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되게 큰 폭으로 지금 횡보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안 오면 안 산다. 대신에 오늘 국제유가 발표입니다. 그죠? 발표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얘기해 드립니다. 48.81이 저항이 될 수가 있고요. 밑에서는 46.62가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아래에서만 한번 기다리는 매매로 해주신다면 좀 더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 횡보 하방으로서 자, 공격적 매도가가 1292.3이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는 매도, 하방을 보면서 매매해 주시고요. 혹시나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02.3이 돌파가 됐을 때 안정적 매도가 1296.5 부근에서 저항이 되기 때문에 하방, 매도 뷰를 보면서 금을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 오늘 크게 횡보로 보겠습니다. 안정적 매도가는 1.18335가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는 매도, 하방을 보시고요. 자, 밑에서는 안정적 매수가 1.17525가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는 매수, 상방을 보면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횡보 상방으로서 자, 공격적 매도가가 2447.7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는 상방, 매수를 보시고요. 자, 혹시나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S&P 500을 2447.75가 깨지면, 안 깨지면 안 사면 됩니다. 깨지면 2440.50 부근에서 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방, 매수를 보면서 대응해 주신다면 좀 더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조언을 먼저 여쭤봤습니다. 이번 주는 주초부터 신규 종목을 편입하자라는 의견에서 계속 종목을 말씀하셨었는데요. 오늘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국내 시황 점검해 주시고 혹시 필살 종목 있으시다면 공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 필살 종목은 없고 기존 종목으로만 홀딩을 하되 코스피와 선물 지수를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부분이 지지만 되고 계속 상방이 된다면은 차라리 기존 종목 물량을 한 5%에서 10% 정도 확대를 해도 된다. 다만 급하게 하루 이틀 상승이 됐다 해서 급하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번 주까지 기존 종목을 갖고 가면서 다음 주 정도를 진입 여부와 또한 물량 확대를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크게 횡보로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는 2448.31이 지지가 돼서 깨지지가 않는다면 이제는 상승의 여력이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깨져서 하방이 된다면은 그냥 기존 종목과 물량만 가지고 가자. 그런 전략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위에서는 2376.73이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돌파 못하고 하방을 한다면 기존 물량과 기존 종목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자. 다만 돌파돼서 상방이 되면 이제는 시장이 좀 크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맞춰서 선물 지수도 오늘 횡보로 보시고요. 자, 매수하실 분들은 308.85가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는 상방. 그러나 또 깨지면 하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별 종목을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자, 위에서는 311.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방이 세지면 갖고 있는
개별 종목들 물량을 축소해 주시고요. 자, 선물을 매매하신 분은 그 부분에서 매도를 쳐주시고, 혹시나 돌파시 상반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 추세로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서 기존 종목들을 대응해 주시고 현금 관리를 축소와 확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맞춰서 신규 종목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번 주에는 지수에 맞춰서 기존 종목만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었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을 이어갈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 또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전일장 특징주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오늘 장 초반에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팁까지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지금 개장을 한 6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볼 종목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어제 1.8% 정도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일부를 시간에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고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블록딜이 성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앞으로 네이버의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3, 2, 1. 예,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지금 시점 사도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박용경 팀장님께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제가 곧 의견을 드렸던 것은 일단 뭐 블록딜이 성사되면서 외국계 쪽으로 이제 지분이 넘어갔던 그런 부분이 어쨌든 간에 성공을 했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물량이 이제 시장이 좀 풀릴 수 있고 유통 물량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고, 지금 거래됐던 가격선이 한 74만 원 선, 그래서 지금 76만 7천 원에 그 할인율을 그렇게 크게 적용하지는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분을 인수한 입장에서는 그 선을 좀 방어를 하면서 주가를 지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뭐 네이버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네이버 뱅크라든지 그리고 뭐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과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네이버의 주가가 향후 흐름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이버가 6월 달에 최고가 97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사도 되나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번에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현재 그 네이버를 보면 아주 뭐 최고의 주가를 구가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2014년도에 그때 뭐 고점하고 최근에 이제 고점을 뚫었는데, 지금 상태가 과연 다른 종목보다 이제 먼저 치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잘못하면 기간 조정이 오래되면서 지금의 추세를 약간 하향 이탈한다 그러면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상태의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뭐 전저점에서 딱 와 닿아 있는 이런 상태지만 이것의 반등의 힘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하락 추세, 단기적으로 하락이죠. 하락 추세가 더 이상 그 지지를 못하고 일부 더 추락한다면 시간을 최소한 6개월, 1년을 더 두고 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이 딱 그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상향으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어떻든 간에 기간이 많이 좀 필요한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가의 움직임은 추세를 더 지켜보시고
될 수 있으면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고요. 내가 멘토로 삼고 있는 전문가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투자의 정보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코스닥 대장주죠. 셀트리온의 주가가 어제 장 후반까지 계속 오르면서 무려 5.8%나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이 유력하다라는 분석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굿이라는 팻말을 주셨습니다. 박용경 팀장님. 네, 일단 셀트리온이 지금 뭐 주총을 앞두고 임시 주총을 앞두고 뭐 결정이 조만간 날 것이지만 뭐 거의 코스피로 간다고 제가 생각할 때 확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자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훨씬 더 주가라든지 회사 가치를 조금 더 인정받는 데는 유리한 그런 부분이 뭐 저희가 좀 생각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소를 옮기게 된다면 일단 뭐 패시브 펀드나 인덱스 펀드 이런 쪽에서 펀드 운용사들이 운영하는 대형 코스피 200에 지금 분명히 편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거대 자금들이 지금 회사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주가는 앞으로 상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 상장은 거의 확실시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볼게요. 현대상선인데 어제 장중에는 8% 급등을 했었고 종가는 3.4% 오름세로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으로부터 최대 1조 규모의 투자 제안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주가에 굉장한 힘이 됐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현대상선도 역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장기현 부장님. 네, 우리가 지금 현대상선의 위치, 이제 과거에 엄청난 해운주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현재는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뭐 투자 제한뿐만 아니라 이제 물동량의 증가 이런 부분이 뭐 전년 대비해서 뭐 90% 거의 100% 가량의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이 이제 과거의 주가 움직임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어떤 많은 물량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6일 이상 상승을 하면서 새로운 모양이 보일 가능성이 크다. 요번의 상승은 과거의 상승하고 틀리기 때문에 요번 상승과 조정을 해서 재차 상승을 한다면은 이거는 추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셔도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뭐 대부분 대한해운이라든가 뭐 많은 해운주들이 올라갔는데 역시 대표적인 현대상선이 못 가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전 고점 수준의 이제 9,000원대의 물량만 소화된다라면은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방향성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용경 팀장께서 부정 의견 주셨는데 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자산운용사 회사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입장은 뭐 논의된 거는 맞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런 뉴스들이 나와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일단 시장에 섣불리 좀 대응을 하시지 말고 결정이 된 이후에 접근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8월 23일 수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 건지 분위기 함께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상위주는 등락이 좀 엇갈렸었는데요. 오늘은 빨간불을 켠 채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앞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안팎으로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좀 강합니다. 1.4% 오른 238만 3천 원 선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어제 235만 원 돌파한 이후로 오늘도 3만 원 이상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틀째 상승을 보이는 거죠. 삼성전자의 움직임부터 봤고요. SK 하이닉스는 무려 7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0.6%, 7% 오른 6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한국전력이나 네이버, 삼성물산, LG화학 등도 오르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또 저희가 분석을 했었죠. 어제 1%대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0.8% 정도 오르면서 77만 4천원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포스코는 오늘 0.7% 정도 차익실현 매물을 좀 받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등이 주가가 좀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을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53%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2370선을 훌쩍 뛰어 넘으면서 출발이 됐는데 2377까지 올라오면서 상승 출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오르죠. 0.47% 상승한 647선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1위부터 5위 종목 보고 계신데요. 오늘도 일제히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이 유력시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셀트리온 어제 5.8%나 급등을 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11만 8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2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CJ E&M, 휴젤까지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인데 신라젠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로엔, 코미팜, 또 SK 머티리얼즈, 바이로메드까지 바이로메드는 어제보다는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라젠이 어제 2%대로 조정을 좀 크게 받았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0.4%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고 보는 라이브 매매 타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오늘은 어떤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잠시 뒤에 바로 볼 거고요. 먼저 두 분께서 앞서서 추천하셨던 종목 수익률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장기환 부장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4월 26일에 주셨던 추천주입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지금 26%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오늘도 오르니까 지금 수익은 27% 넘게 나고 있을 겁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드리고 다음으로는 박용경 팀장님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5월 17일에 주셨던 종목이에요. 국보 디자인인데요. 지금 화면에 수익률 나가고 있죠. 65%가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부터 리뷰를 좀 듣겠습니다. 장기환 부장님. 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역시 종합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매매하실 때 이것은 우리 현재 장세에서의 위치를 어떻게 판단하시면서 매매하시냐 이렇게 하면 좋은 그런 어떤 위치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의 종합지수 자체는 더 큰 흐름으로 보셔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한 3년의 흐름을 보고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분석할 때 과연 그 정고점을 하락할 때 조정을 뚫고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가 가장 관점이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차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상황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기간 조정 장세이지만 이 분명히 기간 조정 장세라도 일단은 상향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7만 원을 일단은 단기 목표를 하지만 그것이 조정받을 때는 다시 10만 원을 향해서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기간 조정 장세에서 만약에 SK 하이닉스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매매 타이밍을 7만 원대 매도했다가 다시 조정받을 때 재차 6만 7천 원대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더 큰 흐름으로 장기 보유를 한다든가 어떤 투자의 전략을 갖고 가실 거고요. 분명히 지금처럼 어떤 기간 조정 장세는 1개월, 최소한 1개월 반 3개월 정도의 어떤 조정 장세를 보는데 가장 시장의 대표적인 것은 보름 그리고 한 달 이 정도밖에 안 걸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대표주를 매매하시면서 대형주의 전략을 취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벌써 SK 하이닉스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0.4% 현재 오르고 있고요. 장기환 부장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리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박용경 팀장님의 국보 디자인 볼 텐데 수익률이 무려 6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국보 디자인 일단 리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추천드렸던 거는 이제 그 실적
기반의 이제 정책 수혜주로 이제 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책 수혜주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점차 그 상승 조정을 좀 반복을 하면서 최근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일단 부동산 매매가 조금 뜸할 것이라고 이제 시장은 예측을 하면서 이제 기존의 주택들 그 리모델링 시장이 좀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일단 이런 국보 디자인이 그 리모델링 그 건축 자재 인테리어 쪽으로 지금 강력한 그 사업을 확보하고 있는 국보 디자인이 그런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매수를 하시는 거는 좀 일단은 뭐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계속적으로 상승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시겠지만 뭐 큰 물량을 한꺼번에 매매를 하시는 건 좀 금해 주시고요. 뭐 지금 수익을 충분히 보셨던 분은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국보 디자인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지금 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조금 추격 매수를 좀 금지해라. 그리고 지금 앞으로 상승 자리에는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국보 디자인의 주가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달 내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박윤경 팀장님의 65% 이상 수익을 내는 종목이었습니다.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계신 두 분의 전문가께서 10종목씩을 가져오셨습니다. 10위부터 6위 종목을 공개할 거고요. 먼저 장기환 부장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이제 코아스템입니다. 우리가 그 종목이 그렇죠. 바닥권에서는 주식을 사기도 쉽지 않고 팔기도 쉽지 않은 것이 주가의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수익 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뭐 상투에서는 뭐 8, 90%가 거래되기 때문에 80% 이상이 잘못하면 물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은 대부분의 이제 새롭게 갈만한 그런 위치에서 한번 분할 매수라든가 어떤 시기를 봐서 매수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종목을 들으시면은 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이제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께서 어제 뭐 캐몬을 보셔서 알 것 같지만 이제 캐몬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구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를 지난번에 한번 세계에서 5번째로 한번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하면은 치료제로 나갈 것이냐, 줄기세포 치료의 기술로 나갈 것이냐, 앞으로 이제 논란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 치료제도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건강보험에 적용되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약간 좀 치료보다는 시술로 나중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많은 이슈가 이런 쪽에서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역시 종목도 역시 이슈에 민감하다 보면은 주가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뭐 사상 최저가죠. 사상 최저가라면 52주 신저가에 위치하고 있고 상장된 이후에 사상 최저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바닥에서 요번에 바닥을 지난주에는 파미셀을 말씀드리면서 제 바닥을 쳤다라고 이제 퍼스트로 이렇게 추천드린 거 있는데 이거 역시 바닥권에 머물러서 바닥권을 친 거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한번 사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분명히 하반기부터는 많은 이슈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새로운 규제가 풀리면서 몇 조 원의 시장이 풀렸다라는 것이 이 줄기세포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부터 바이오 첨단에서 뭐 바이오 제약을 전체적으로 둘 것이 아니라 요번에 상승하면 아까 말씀해서 우리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그 바이오 시밀러 기업도 올라가지만 그 위에 지난번에 휴젤이나 메디톡스 올라갔죠. 그리고 메디포스도 올라갔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라갈 때 100%씩 올라가는 이런 모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확산되는 양상을 잘 보셔라. 바닥을 잘 체크하라.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번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또 다음 종목은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을 말씀드리면서 1차 상승을 하고 조정받아서 다시 2차 상승 국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자체에서 지금 한 4일 정도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계단식 상승에 갖고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매매를 하셔라. 왜 그러냐면은 회사가 현재 추구하는 그 사업의 기반이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에서 가장 중심되는 게 그 에너지 효율 그리고 과연
몇 킬로 배터리 하나를 장착해서 500km를 가냐 400km를 가냐 이게 많이 이슈가 되는데 많은 그 효율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역시 가벼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 경량화에 관련된 어떤 플라스틱의 포롱 플라스틱이 근접해 있는 거고 그 분야에서 기술이 축적돼 있고 지금 현재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관점.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먹거리가 바로 3D 프린터입니다. 프린터인데 프린터에서는 3D 프린터를 만드는 기업이 돈 버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의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재의 인재를 가시화돼서 매출도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코오롱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조정 시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지금 구간이 2차 상승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CIS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IS도 최근 들어서 한 6일 정도 상승을 이제 급등을 했는데 제가 이제 왜 요거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냐면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전이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자동차 2차 전지에서 전해질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100% 이상의 수익을 다 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장비주도 많이 올라갔고 자동차 부품주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CIS 같은 경우는 장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주인데 나름대로의 기술력이 좋아갖고 유명한 그런 그 중국 자동차 관련된 배터리 만드는 회사, 뭐 일본 회사, 국내 회사에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중국발의 어떤 매출의 비중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성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애플이라든가 뭐 과거에 이제 테슬라라든가 이런 그 배터리를 제조한다든가 하는 회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 실적은 좀 안 좋지만 하반기 실적은 분명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주가의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이 바로 1차 상승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올랐던 것은 일단은 상승을 위한 전조의 어떤 움직임이었었고 이번에 1차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고 조정을 받으면은 그 기간이 뭐 보름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받고 나면은 분명히 2차 상승을 하고 또 3차 상승이 가능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종목이다. 지금 가격은 1,900원이지만 액면가 100원으로 따져도 한 10,000원 정도 가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 현재 그 반기 실적이 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과거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그 저가 수주에 대한 그런 늪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그 원가 이하의 수주를 하면서 많은 그 악재가 이제는 다 거의 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오만에 새로운 수주를 했고 그리고 태국에서 새로운 수주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아랍에미레이트 수주를 하면서 자사에 관련된 계열사의 수주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해외 관련 수주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 앞으로는 원가 이하의 수주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회사의 미래에서 다가올 새로운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고 지금 유가가 한 50%대 이하 뭐 있지만 결과적으로 유가의 흐름하고도 연동되면서 중동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이 지금 상태에서 바닥이기 때문에 역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 역시 1년 반 정도의 흐름을 보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단기 흐름보다는 큰 흐름 속에서의 저점은 나름대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제 저점이 아닐까 이런 판단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현재가로 한 매수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셔도 된다.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500원이고요.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이제 인바디입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체성분 분석기 이 부분 여러분 누구나 아시는 그런 종목이죠. 뭐 이 시장 안에도 많이 이제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회사의 이제 의료 진단 기기는 세계 시장에서는 2위, 국내 시장에서는 1위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새로운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신규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회사가 매출이나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러한 그 모양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 국면에 있느냐 아니면 조정 국면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면이 과거에 59,000원대에서 지금 많이 하락해서 20,000원대까지 내렸었는데 재차 상승을 위한 그 준비는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위치가 상승의 흐름에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지만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그런 우상향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락하고 조정받듯이 특히 이제 낙폭이 컸을 때
들어가시는 아주 좋은 매수 시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큰 흐름에서 낙폭이 크다는 것은 매수 시점,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매수 시점이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지켜보시다가 매수를 한번 시도해 보셔도 어떻겠느냐. 어차피 상승의 흐름 속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코아스템부터 인바디까지 장기환 부장께서 준비해 오신 5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이번에 박용경 팀장님의 종목 볼 텐데 역시 10위부터 6위 종목입니다. 지금 공개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이준 코스메틱스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스는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중국의 사드 부분 때문에 화장품주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준 코스메틱스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굉장히 선방한 실적을 발표를 한 만큼 일단 지금 주가를 지키는 데는 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조금 급락과 지금 급락을 조금 겪으면서 회사 자체가 조금 주주 자체들이 좀 힘들었던 건 사실인데요.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가셔야 되면서, 그리고 앞으로 3, 4분기 때 중국 쪽으로 이제 광군제라든지 큰 빅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때를 좀 대비하면서 지금은 좀 주식을 좀 매수를 하시면 어떠실까 좀 추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예측하는 목표가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일단 11,000원대의 높은 목표가를 지금보다 거의 한 2배가량의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좀 그게 좀 한 올해 하반기까지 봤을 때 좀 괜찮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월달, 7월달, 8월달 이때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은 한 2-3번 정도 크게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셔도 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KG케미칼입니다. KG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이니시스를 포함해서 14개의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자회사에서 좀 매출 실적이 좀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요 사업 부분은 화학 부분과 에너지 부분, 그리고 물류 부분, 그리고 비료 쪽으로 지금 최근에 또 신비료를 좀 신재생 친환경 비료를 좀 개발하는 소식을 좀 발표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좀 이유는 지금 최근에 그 한미 FTA가 좀 재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자동차, 철강, 그리고 농업, 농축산, 그리고 화학 쪽으로 이런 쪽으로 기타 전반적으로 관세부터 시작해서 재협상을 하겠다라는 트럼프의 의지 때문에 지금 어제부터 재협상이 들어간 것으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협상을 하게 되면 이런 관세 부분이나 농축산 부분에 그런 부분에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회사 자체로만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꾸준하게 실적을 좀 증가하면서 올려오고 있는 반면에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거의 2015년에 22,000원을 한번 기록을 한 이후로부터 2016년부터 2017년 지금까지 주가는 13,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 계속 횡보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회사 실적 부분이나 앞으로 이벤트 남아있는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떠실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대하TI입니다. 대하TI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실적 부분이나 이런 정부 정책 수혜 부분을 좀 받을 것이라는 예상에 제가 좀 사실 거의 필살 종목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좀 추천을 드리지만, 제가 매수 추천을 좀 드리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지금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그런 한번 급등을 한번 작년 6월에 한번 했지만 이게 주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이유가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원주 평창간 지금 뭐 철도 시스템을 점검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데아티아에 생산되는 제품들이 좀 들어가게끔 지금 작년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일단 뭐 매출 상승이라든지 영업이익 상승률이 거의 뭐 2016년에는 거의 15% 가까이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적 부분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장 크게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작년과 올해 초에 이제 계약을 했던 그 필리핀하고 계약을 했던 그 철도 사업에 이제 데아티아의 제품들이 들어가면서 해외 예전에 뭐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했던 건이 한 번 있었지만 그리고 또 한 번의 수출건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해외 수출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원동력과 제품 품질을 인정받음으로써 앞으로 좀 더 시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국내 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철도 사업이 이제 데아티아에는 이제 수출길이 열리면서 좀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조금 뭐 접근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뭐 최근에 지금 바닥 뭐 한 17,000원 정도를 찍고 올라오는 그런 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60일선을 조금 돌파를 하시면 그때 접근을 하시면 어떠실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일단, 뭐, 장기현 부장님께서 추천을 드렸지만, 제가 3일 전에 월요일날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목표 한 7만원 정도를 보고, 들어갔지만, 일단은 상승 흐름에 있고, 그리고 특히나 제가 들어갔던 이유는 외국계 매수와 기관 매수가 지금 두드러지게 5일 연속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뭐 오늘 아침 거래 동향을 보니까 외국계에서는 지금 프로그램과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계 기관 전부 다 매수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거를 보고 좀 들어갔는데, 앞으로 하반기 실적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상반기 때 이 정도로 상승했다라는 거는 시장의 컨센서스와 부합을 했고, 거기서 조금 더 영업이익이나 뭐 당기순이익이 좋게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주가의 흐름은 뭐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서 일단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게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동향을 좀 보시면서 SK 하이닉스를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엑시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게 2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뭐 거의 400% 이상 성장을 했는 기업으로 이제 실적 기반의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가가 조금 실적에 대비 좀 성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해서 좀 추천을 드렸는데, 최근에 5영업일 정도 이제 계속 주가의 흐름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엑시콘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장비를 조금 검사 장비를 좀 삼성전자에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을 지금 계속적으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한 앞으로 1, 2년 정도 맞이할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맞춰서 조금 실적은 성장을 했지만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다른 기타 뭐 그 회사들은 이미 많은 그 주가의 흐름들이 많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런 오른 기업 말고 이제 좀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 주가의 흐름이 상승 흐름이 조금 더뎠던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엑시콘은 지금 자리에서 좀 괜찮지 않나, 그리고 충분히 접근을 하시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뭐 주식을 매수를 하실 때 충분히 기관과 외국인 수급 현황, 그리고 실적 부분, 그리고 뭐 이런 엑시콘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지금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으로 좀 다가가실 겁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박유경 팀장님의 5종목을 먼저 봐드렸고요.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추세 매매의 달인부터 오늘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삼성 SDI를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갤럭시 노트 8이 9월달에 이제 출시 예정인데, 해당 제품의 그 리튬 폴리머 전지가 이제 들어가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노트 7 나왔을 때 이제 그 배터리 불량 문제로 해서 상당한 지금 오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공급 증가도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그 스마트폰용 리튬 폴리머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쪽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뭐 삼성 SDI가 절반 정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OLED 그 투자 확대, 그리고 이제 반도체 경기 호조까지 좀 이어지면서 관련된 소재 산업 부분의 매출도 양호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2분기 때 7분기 만에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올해는 1년 연간으로 봤을 때 3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그 올 9월부터는 가장 좀 핫하게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SDI가 우리 2,000원 올라서 187,500원인데 한 185,000원 전후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20만원, 뭐 개인적으로 20만원 이상 보긴 합니다만 20만원 정도까지 일단 한번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7만원으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아닌가라고 고민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갤로트 8 9월에 출시가 되죠. 오늘 밤에는 언팩 행사가 있을 겁니다. 수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삼성 SDI에 대해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장기환 부장님께 유니트론텍을 여쭤볼게요. 4214님께서 문의하신 유니트론텍 7,900원에 20%를 들고 계신데 추가 매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남기셨어요. 일단 추가 매수는 하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반등을 일부 한다 그러면 매도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현재의 그 추세하고는 반도체라고 생각하지만 약간은 이제 벗어나 있는 그런 그 테마에는 약간 벗어나 있다. 지금 현재 장세는 뭐 반도체주가 맞죠. 그리고 OLED 관련된 뭐 FPCB 관련된 2차 전지 이런 개별된 종목인데 반도체지만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제 유통을 통한 그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익이 난다고 해도 약간은 좀 틀리다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반등을 통해서 더 매도하시는 전략을 취하되 추가 매수는 다른 종목으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히려 반등을 이용해서 파는 게 맞지 추가 매수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 유니트론텍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7971님께서 코엘 패션 또는 TCK를 오늘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박윤경 팀장님. 네. 예. 뭐 일단 코엘 패션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코엘 패션 같은 경우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봤었던 예.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뭐 실적 성장이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뭐 사실 최근에는 지금 외국계인 매수는 조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기관 보유세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좀 동향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만약에 코엘 패션을 매수를 하실 거면 좀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낮게 잡고 한 5,700원 가량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상승 흐름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좋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매수세이면 좀 추천을 좀 드리겠는데 네.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보유량이 증가한 반면에 기관 쪽에서 조금 보유량을 좀 떨어뜨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좀 대응을 하시면 이제 앞으로 상승 흐름이 조금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만큼 상승 흐름이 남아 있고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도 괜찮기 때문에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좀 접근을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TCK는 어떤가요? TCK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도 괜찮은 기업으로 조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차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상승 흐름에 있기 때문에 이 TCK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매수를 하실 거면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떠실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두 종목 모두 매수에는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듣고 싶으시면 또 한 번 연락 주셔도 되고요. 더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갈 텐데요. 장교환 부장님의 남은 5종목이 있죠. 5위부터 1위 종목이거든요.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그 DIC입니다. 제가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부품주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다른 그 종목은 많이 올라갔죠. 뭐 포스코 컴테일이든가 일진 멀터니얼스 이런 종목 중심이라서 산악 콘덴서라든가 많이 올라갔는데, 대체적으로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전기 자동차에 납품하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뭐 한원 시스템을 위해서 뭐 별로 많이 안 간 게 지금 현재 장세인데, 하반기에는 분명히 그런 종목도 역시 관심권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중에서 이제 DIC 관련된 것을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기 자동차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핵심이 배터리도 있지만 그 모터도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그 모터가 어떠한 그 성능을 갖느냐에 따라서 역시 차량의 성능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분야에서 이제 DIC가 나름대로 어떤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개발의 완성 단계에 있고, 다른 모터는 일부 모터는 뭐 많이 그 해외, 중국, 미국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개발을 거의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그 현재 자체적으로 11월 정도로 예상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1톤 미만의 택배형 전기 자동차를 완성차를 만들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 회사가 뭐 완성차를 만든다라는 것은 딱 어울리진 않는 거지만, 나름대로 이 회사는 기아 샤프트를 비롯해서 모터 핵심적인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틈새 시장을 공략할 그런 택배형, 그러니까 1톤 미만의 트럭 요 분야에서 나오면은 시장에서의 반응은 나름대로 괜찮을 것이라는 그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오기 이전에 지금 정도 가격 하락하고 있을 때는 저는 그 매수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현재가로 매수 타이밍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20% 12,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주가의 흐름을 하락할 때 한번 저점 매수해 보시는 전략을 취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녹십자 셀을 보겠습니다. 녹십자 셀은 우리가 그 항암 치료제, 특히 이제 간암 치료제에서 이뮨셀 LC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십자가 갖고 있던 것을 이제 녹십자 셀에 갖고 오면서 녹십자 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과거에 작년에는 한 4,700셀 정도가 이제 판매가 됐는데, 올해 예상은 작년에 4,000셀 정도인데 올해는 한 4,700셀. 그리고 이 회사가 증설을 통해서 10,000셀 정도까지 팔 수 있는 그 용량을 확대를 해서 그 분야의 매출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올해의 하반기에 제가 이제 이슈가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속도가 우리는 약간 좀 뜸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그런 흐름 자체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도 분명히 맞추어 갈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는 나름대로 1차 상승을 한 6개월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지금 2차 상승을 하고 있는 조정이라는 그런 국면에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 지금 현재 1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이제 조정받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 상태가 한번 저점의 매수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점에서 반등을 하면은 한 4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 그리고 손절가는 이것을 추세를 하락하는 29,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동훈 아나텍입니다. 동훈 아나텍은 우리가 그 AF, 그러니까 카메라 오토 포커싱, 우리가 뭐 듀얼 카메라를 장착하든 어떤 카메라를 장착하든 거기에 핵심이 되는 IC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팹리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야에서 세계적인 오토포커싱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확고한 위치를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지금 실적을 잘 못 내고 있느냐면은 이 분야에서 원가에 대한 그 압력,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이런 데서 하락의 압력, 휴대폰 값을 낮추기 위한 부품 회사들에게 이제 하락의 압력이 겪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았던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분야가 아니라 우리가 자율주행차에 관련해서 우리가 전장 부분에서 많은 그 앞으로는 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AF 칩에 대해서 자동차에 납품을 했을 때는 휴대폰에 납품했을 때하고 가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이익이 일정 정도 확보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늘어나는 그 AF 시장에서의 자동차 부분을 진출했을 때 그 나름대로 이 회사는 1위를 차지하고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 분명히 납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 분야를 염두에 두시면서 최근에 주가가 뭔가 도움닫기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받고 나면은 이후에 2차 상승에서도 분명히 탄력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관점. 1차 상승보다 2차 상승은 좀 더 주가의 흐름이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다음은 그 SK케미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SK케미칼을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난번에 그 고점을 저점으로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안 하고 이 시점에서 조정받고 재차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에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SK케미칼에서 신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코폴리에스테라는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서 차지하는 그 매출액 비중도 서서히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SK케미칼이라는 의학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독감 백신,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접종도 분명히 이제 어르신들은 많이 해드리는 그 접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백신 이런 쪽에서의 어떤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분야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관점. 그리고 현재 위치가 이제 저점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는 이런 시점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종목은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이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이제 다른 거에 비교해서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BH니 인터플렉스니 그것들은 뭐 100%, 200% 상승했는데 이수페타시스만 혼자 못 가고 있는 바보 같은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는 탈피할 시기가 됐다. 이제는 훌 펄어버리고 주가가 이제 상승의 무드에 돌아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반기에 분명히 FPCB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PCB 업종이죠. PCB 업종에 대해서의 새로운 화두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SLP 기판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에 요번에 이제 갤럭시 노트 A에 나왔던 그 배터리도 보면은 3200짜리죠. 과거에 3500에서 3200으로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그런 한계. 왜냐하면 배터리 용량을 늘리려면은 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판이 적어져야 됩니다. 근데 기판이 적어지기 위해서는 고다층 집적 키로에서 완전히 우리가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잘 고다층 하면서 쌓아 나가느냐. 그것이 앞으로의 그 화두가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스웹사시, 그러니까 자회사죠. 이스웹사시스요. 그거하고 중국의 지난 그 상반기에 350억의 자본금을 증액을 해서 시설 투자도 했죠. 최근 들어서 또 자회사에 시설 투자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 회사는 SLP에 대해서 노트뿐만 아니라 갤럭시 S9에 대해서 채택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1차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받을 줄 알았더니 지금 바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1차 상승의 진행 중에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과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엄청 갖다 그냥 몇 달 동안 내다 이제 팔았는데 서서히 요번 주부터
서서히 매수세 위에 점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한번 충분히 관심 갖고 장중 저점으로 매수를 하셔도 충분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하셨는지 구체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장기한 부장님의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된 거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코롱 인더스트리인데요.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1조 1,2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 매출 감소가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5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전반적인 그런 수익성이 좀 감소된 것이 가장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3분기부터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4분기 내년에 넘어가면서 수익성이 좀 극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까지는 아무래도 패션 사업부의 가장 비수기이기 때문에 3분기 같은 경우는 이 패션 사업부의 부진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2분기 수준 정도로 나올 것이지만 4분기부터는 거꾸로 패션 성수기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기존에 있던 화학, 타이어 코드부터 해가지고 이런 화학의 증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매출로 연결되는 것은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이고 그 초입은 4분기부터 이 실적부터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3분기까지는 이런 부진한 실적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은 이런 4분기와 내년을 좀 보고 기관들이 지금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7월 말부터 기관들의 매수세가 끊임없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7월 27일부터 하루를 제외하고는 기관들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매일 매수 주체를 보시더라도 금융투자와 보험, 투신, 연기금, 상업펀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기관들의 전 기관이 다 이제 고루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대표적인 좀 중용주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69,000원으로 잡아봤는데요. 오늘 지금 아침은 강하게 나오지만 좀 밀렸을 때 69,000원 초반부터 68,000원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원, 손절라인은 6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실적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기관 매수가 주목이 되는 코롱 인더스트리에 대한 투자 의견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갈 거고요. 박용경 팀장님의 남은 종목이 있죠. 5위부터 1위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네, 그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제가 2,000원대에 추천을 좀 드려서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은 꽤 지금 많은 수익을 좀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매도를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홀딩을 계속 하시고 보유를 하시면서 앞으로 실적을 좀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5세대 이동통신 5G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미국, 중국 그리고 뭐 다른 유럽 여러 가지 국가들이 그 통신망을 구축을 할 텐데 그때 구축을 할 때 대한광통신의 광섬유 케이블은 대단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리포트를 뭐 좀 조사를 해보고 좀 하면 그 광섬유를 관련해가지고 전 공정을 다 거쳐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뭐 전 세계 뭐 일본과 뭐 미국 그 우리나라 합쳐서 한 3군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한광통신이 하나니까 일단은 그런 그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시장 트렌드 그리고 실적 부분 같은 경우는 뭐 8년 만에 순이익을 흑자 전환을 할 만큼 지금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뭐 거의 사상 최대 이익을 전망을 하면서 올해 예상하는 영업이익이 200억 원대 규모.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던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건 대단한 큰 발전이지 않을까. 근데 주가 흐름은 거의 뭐 아직 1,700원에서 본격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뭐
주가 흐름이 거의 한 2배 정도 한 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이 지금 주가에서 보면 충분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조정이 지금 일단 3,000원대에서 3,700원, 3,5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자리에서도 분할 매수로 충분히 대응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ING생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ING생명은 최근에 또 발표를 했는데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새로 도입된 회계 기준을 바탕으로 자기 자본 지급 여력 ROE 비율을 봤을 때 지금 업계의 거의 최고 수준의 거의 1위죠. 거의 삼성생명이나 다른 외국계 기타 보험사를 다 제치고 독보적으로 500% 이상, 530% 가량의 자기 자본 지급 여력을 나타내면서 거의 회사의 재무나 이런 건전성은 굉장히 튼튼하게 입증을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뭐 실적 부분도 호실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특히나 ING생명의 가장 큰 매력은 배당적인 부분에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간 배당과 연말 배당 다 하시면 거의 6% 가까운 이자를 좀 주이기 때문에 그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충분히 있다. 이게 2019년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이 정도의 배당 수준을 유지를 할 것이라고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발표를 한 만큼 뭐 배당적인 측면,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 회사가 뭐 성장해 가야 될 그런 방향을 보셨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 특히나 외국인 기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매매 동향도 잘 살펴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추천드렸던 이유가 뭐 그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철강 물량이 생산성이 좀 떨어지면서 그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이후에 이제 좀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괜찮은 부분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포스코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 거의 1조 가까이 돌파를 할 것이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지금 자리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한 만큼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은 코스온입니다. 코스온은 제가 지난번 방송 때 강력하게 좀 추천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도 괜찮고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기관 쪽에 좀 빠졌지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 쪽에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쪽 부분에 이벤트가 좀 지켜볼 만한 그런 부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과 그리고 그 중국의 큰 이벤트들, 이런 화장품들의 다시 한번 화장품 섹터에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그때는 이제 상승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게 에스코넷입니다. 에스코넷은 거의 뭐 실적 부분에 거의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뤄낸 만큼 국보 디자인도 큰 성과를 실적 개선이 이뤄냈고요. 그 다음으로 좀 큰 성과를 이뤄냈던 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에스코넥이라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가의 흐름이 지금 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서야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 뭐 한 5, 6거래일 정도 계속 상승 흐름이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그런 만큼 이제 좀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가로서 좀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한 3,100원 정도로 좀 보시고 좀 보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손절 라인은 좀 짧게 보셔가지고 2,100원 정도로 좀 보셔서 접근을 하시면 에스코넷도 이제 충분히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총 10종목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놓치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님, 또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는 있는데 장 초반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다소 줄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율은 오늘도 2원 10전 내리면서 1130원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움직임 끝까지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